발표 또 다른 토론을 하는 중앙일보 김민석 논설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석입니다. 제가 이 군사안보 분야에 올해까지 한 38년쯤 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원 12년, 중앙일보 기자 20년, 대변인 5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분야 하는 동안 지금이 가장 국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보 환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 해석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북핵 문제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이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 100년여 만에 다시 이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 중일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1949년 공산정권 세워가지고 계속 역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팽창되어 있고 이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통제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본도 태평양 전쟁 때 원자탄 2발 맞고 잿더미가 되고 군사 외교권 다 뺏겼는데 지금 외교권은 회복됐지만 군사권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같은 게 군사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문제는 뭐냐? 중국의 팽창입니다. 지난번 사드 사태 때 보셨지만 중국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팽창적이고 포갑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주변국과 조화롭게 살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목표가 뭐냐? 2025년까지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남부까지 있는 제1도련선 안쪽으로는 미군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물동량,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유럽 가는 모든 물동량, 기름까지 다 거리 지나갑니다. 거기를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해양 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20, 30년 지나면 이 상태로 저절로 중국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60발,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60에서 65발이라고 미 CIA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는 듯 하면서도 북한 핵을 활용해가지고 주한미군을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100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게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 평택, 일본 요코스카 이런 데를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미국은 결정해야 됩니다. 동북아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 북한의 핵으로 요코스카 공격하겠다고 하면은 여론이 들끓을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를 맞아야 되겠느냐, 한국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미국은 그러면 한국은 포기하고 일본까지만 지키자 이런 마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에 주일 미군까지 흔들리게 되면 미군은 괌, 하와이로 빠집니다. 그 선까지 가게 되면 태평양 전쟁 이전의 미국의 군사 대비 태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이걸 허용할까? 미국의 헌법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인데 중국의 포갑적이고 공산주의 크게 얘기하래. 예. 중국의 포갑적이고 공산주의 이걸 동북아에 확산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미국은 굉장히 고민을 가질 겁니다. 우리 운명은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 최근에 보면 서울 시내에서 좀 마셔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 칭송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격화되고 있는데 과거 동두천
여중생 사건 같이 반미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미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북한 핵을 활용해서 주한미군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중국을 일단 팽창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불가침 조약 9가지 항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신뢰 조치, 검증 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신 장관이 자세히 이야기를 했지만 가령 남북기본합의서 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발쯤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보면 이런 합의를 하면은 지금 정경두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합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영향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검토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 목표만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보완하는 것은 정경두 장관의 임무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상 적대 행위 중지, 아까 신원식 장군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반복을 드리면 연평도 포격 도발 누가 했습니까? 북한 4군단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는 전혀 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앞으로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 문구에는 해상으로만 되어 있고 내륙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합의문에 없는 문구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방적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중적대행위, 아까 그 정찰 문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 북한은 미국의 정찰 위성 지나가는 시간 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던 오산에서 딱 뜨면은 압니다. 아니까 그러면 위장해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합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이런 전략적 수준에서 공군작전사령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보면 되고, 그러나 사단장, 군단장은 자기 앞에 있는 북한의 적들을 대비를 해야 되면 거기 표적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무인정찰기를 띄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표적이 계속 와야 됩니다. 표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도발하면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딴 표적을 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북한은 전방 지역에 민간인 간첩 넣어가지고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찾으면 어느 부대가 어디 있고 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작전 수행 절차, 지상, 해상, 공중 4단계, 5단계로 바꿨는데 제2연평해전 왜 발생했습니까? 그때 우리 장병 희생된 게 결국은 무리한 작전 절차를 당시 대통령이 요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정경두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신뢰 구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래 군비 통제는 신뢰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고, 운용적 군비 통제하고,
구조적 군비 통제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운용적 군비 통제로 간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1975년도에 유럽에서 나토하고 바르샤바가 군비 통제를 추진했는데 그때에 아무런 신뢰 조치 그런 과정 없이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11년 뒤에 1986년도에 헬싱키 조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신뢰 구축 조치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쌍방이 현장 점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36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북한 내륙에 있는 4군단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서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서로의 행동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공중을 영공을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들어가서 정찰해가지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부 장관이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한다. 그 걱정은 신뢰조치 보강은 고사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국방부와 권익위가 올린 내용인데 강한 해안 철책선을 169km를 추가로 2020년까지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114.6km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거의 170km를 제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해강만 지키고 있는 해병대와 육군 사단들은 엄청난 경제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제가 국방부에 5년 동안 대변을 해보니까 그래 되면은 이게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사고 납니다. 예, 분명히 사고 나고 사고가 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국민 지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참에서 정말 작전적 검토를 하고 우리 병력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 전혀 하지 않고 해강만, 철책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신뢰 구축 조치, 검정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 정부가 바뀔 때인데 핵으로 대한민국 공격하겠다고 엄청나게 협박을 했습니다. 애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뭐냐? 그때 청와대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어떤 방식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적극 답변했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부는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유산이라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저를 테러하겠다고 한 첩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무작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덕에서 받아놨는데 저는 경호를 보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북한이 저를 테러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덜려날 것이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몇 년 하셨죠? 5년 3개월. 5년 3개월. 장기 국방부 대변인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아까 그 남북 군사합의는 잘못된 거다 이야기를 했지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마음을 먹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보고를 했죠, 정확하게. 아니, 그렇게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합의인데 두 분이 마음을 먹고 신념으로서 하면 이 잘못된 합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변인 하는 경험으로 봐서. 합의서에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예비역 장성분들 이런 거 뭐 실질적인 거 하나 하도록 우리가 이런 데 모이는 겁니다. 방금 들었지요? 예.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 말고 선배들 말 듣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주옥 같은 참 말씀을 많이 하신 우리 김진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까지 다 잘 들리나요? 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지도자들은 다 썩었습니다. 대통령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장관, 경찰청장, 안보를 지켜야 되는 제복의 사나이들이 다 썩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나이트클럽 쇼로 만드는 장관이 어떻게 군사 합의서를 바꿉니까? 아니 무슨 저 연예인 불러다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젊은 병사들을 춤추게 만드는 장관이 어떻게 군사 합의서를 만들 배짱이 있겠습니까? 제가 군사 합의서 이전에 사드 미사일이 온 국민의 이 좌파 정권의 조롱거리가 될 때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은 자리와 목숨을 걸고 사드를 지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미사일을 환경평가 핑계를 대면서 한 달, 두 달 계속 미뤄댄 국방장관. 저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송영무 전 장관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물러나기 전날까지 김정은하고 헤헤거리면서 김정은이가 남한에 오면 해병대를 동원을 해서 헬기장을 지어주겠다고 이런 망언을 한 국방장관이 문재인 좌파 정권 초반부에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 원래는 이 저항 세력의 정규군이 싸워야 됩니다. 야당과 언론. 이 저항 세력의 정규군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무너져 내버렸기 때문에 정규군이 무장 해제가 되면 민병대가 나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병대가 어디입니까? 성우회와 제향군인회입니다. 성우회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과거 좌파 정권에서 장관과 고위 감투를 쓴 사람을 떡하니 성우회장으로 앉혔습니다. 제향군인회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고위직을 하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을 제향군인회장에 앉혔습니다. 이런 성우회와 이런 제향군인회가 무슨 저항 세력의 민병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비 민병대 세력을 해체시키고 의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의병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 모임에 서명을 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경찰 고위직을 지낸 지금 재향 경우에도 완전히 사이비 민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우회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병을 만들어서 그 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분야의 국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해야 됩니다. 제가 공허한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는 그대로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뜻 있는 예비역 장성들이 100명이건 200명이건 나서서 결사체를 만들어야 돼요. 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나서면 돈 대줄 사람들, 애국 국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은 군문에서 20년, 30년 봉직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한 국민의 보답이지만 동시에 남은 여생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써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는데 여러분들 평생 돌아가실 날까지 먹고 사는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앞장서야 될 분들이 앞장서세요. 보수 정권 때 고위직을 지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셨던 전직 고위 예비역 장성들부터 나서서 그분들부터 내가 한 달치 연금 내놓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빌딩 가지고 주식 가지고 돈 많은 애국 국민들 돈 다 내놓습니다.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만들어서 야당과 언론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데모 결사대라도 만들어서 옛날에 같이 땀 흘렸던 동지 부하들과 장군이 나서면 대령, 중령, 소령도 따를 것이고 대위, 중위, 소위도 따릅니다. 아니 데모는 저 1m 50cm밖에 안 되는 엄마 부대 주옥순 여사만 합니까? 예비역 장성들도 결사대를 만들어서 옛날 부하들 데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반 한 거 못 보셨습니까? 아무리 세미나 100번 하고 공개 질의서 보내고 성명서 내고 인터넷 방송에서 저 같은 사람이 평론을 해도 문재인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와 눈 속에는 김정은과 위장평화쇼와 좌파 정권이 꿈꾸는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권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충격을. 비상결사체를 만들어서 전직 국방장관들 맨 앞줄에 서서 혈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에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고한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에 군사합의서가 그런 게 옳은 거라면 국방부에서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신원식 장군하고 토론해라. 당신들이 이기고 국민들이 당신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 당신들이 틀리고 신원식 장군이 옳다고 하면 정경두 국방장관 잘라버리고 제대로 된 국방장관을 임명을 해서 군사 합의를 바꾸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에 살고 있는 이석비 석방운동이나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해외 나가는데 대통령 흉내 내겠다고 선글라스 끼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병역도 치르지 않은 이런 사람이 군과 국민을 조롱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잘라라. 이렇게 선언하고 요구하고 대모 결사대를 결성을 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천막치고 농성하고 전직 국방장관들, 참모총장들 전부 혈서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주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용감하게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해서 카터 대통령하고 싸웠던 싱글러브 장군을 서울로 모셔와서 국민들에게 싱글러브 장군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이 정권에 충격을 줘야 젊은이들과 위장평화쇼에 속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과 중도층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2020년 총선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과반수를 보수정당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100번 하는 것보다 청와대에서 피와 땀의 시위를 10번 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한 번 이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박수치고 우리끼리만 성토하고 우리끼리만 분노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규모와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운동을
이 국민 저항운동과 불복종운동을 20대와 중도층 국민에게 확산을 해야,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스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관군과 사입인 민병대가 다 죽었다. 의병을 만들어야 된다. 예비역 장성들과 예비역 경찰들이 의병을 만들어야 된다. 전직 장관 참모총장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두 번째, 의병 비상결사체. 여러분들이 진정성만 보이면 국민이 땀과 눈물과 돈으로 밀어줄 겁니다. 세 번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되면, 트럼프는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손을 잡을 겁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거래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년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절체정명,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거짓말의 본질, 비핵화의 비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트럼프를 잡아서 이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조용히 하시고, 제가 진지하게 하나 물어볼 텐데, 이게 지금 대국민 토론회장이니까, 오늘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해질 적에 꼭 이런 기회에 결의를 꼭 해야 하거든요. 오늘 그리고 중계부터입니다. 예, 결의도 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려갔어요. 예, 그 다음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으니까 내려가세요. 사회자 말 들으세요. 뭐가 어디였어? 사회자 말을 들으십시오, 선배님. 아니요, 여기서 아니 그래 계리하는 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나는 말이요. 당신들과 이제 합의를 2002년 후배들한테 17년 동안 후배들한테 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선배님. 저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시고. 오늘 꼭 결의할 게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안 돼요. 내려가세요. 아니 여보시오. 이 분위기가 여기서 분위기가 좀 여기 사회자 말을 들으십시오. 사회자 말을 들어요. 그게 장군의 행동입니다. 사회자 말 들으세요.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저 경호하시는 분 좀 자리에 앉혀 모시고. 자, 여러분들 좀 분위기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안 있습니까, 선배님? 조용히 해주시라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왜 사회자 말을 듣는 것도 이것도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일에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뭔가 나도 오늘 이 이후에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저 김진 의원님 됐습니다.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이런 세미나 백날 해봤자 별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결심들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신념을 다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또 행동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뭔가 이 세미나가 그렇게 합시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제 2부는 사실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질문 맞자 여러분들이 시간도 너무 많이 가서 일단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분위기를 다시 좀 이래 깔아앉혀 가지고 제 3부 마지막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장실 가시고 모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토론을 준비하고 대표와 소위를 해주신 것은 정의의 투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다시 순서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조금 우리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이 올라오셔서 조금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하시면서 장례가 좀 어수선해졌었습니다. 오늘 이 500여 명의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은 심히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사님 일단 철수 일단 뒤로 좀 빠져 계시다가 방송 안 해? 일단 2부 끝나고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일단 유튜브들은 철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밖으로 밑으로 좀 내려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역전의 용사들 이기백 장군 여기 정호영 장군도 지금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참 역전의 용사들이 용맹을 발휘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김대한 국민님을 비롯해서 또 자유전사님, 또 여러 우리 YY님, 논산의 최창랑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반가운 분들이 오래간만에 지금 실시간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는 3부를 방송을 일단 잠시 종료를 하고 새로운 그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고 3부 화면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우리 5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거자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오실 때에는 유튜브 검색어에 선거자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 실시간 방송하는 그 영상을 눌러서 다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다 갔어. 욕 다 하고. 축구공이고. 바깥에 계신 분들이 좀 들어오지 못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조금은 좀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수 애국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가짜 대통령 문재인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피켓을 들고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끊고 잠시 후에 다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성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승객실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때 표도이고 나오시면 앉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정부 지휘부 발표 우리의 결의대회야.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정치적인 목표를 가진 아니고요. 국가의 예배 강조된 정책이 국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의 마음에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변화, 개인을 통한 도울 상황의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파업이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할아버지. 테스팅, 테스팅. 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선물하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주변으로 벌려주시면 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국민 대통령을 맞이하는 상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정부 지휘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대표는 오늘 대통령회를 주관한 전 새누리당부 소장을 역임한 행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찬 논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5분만 받겠는데요. 지금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가시라 하면은 정말 참 심각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이상은 절대 연설을 하시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거는 최대 우리나라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한 거니까 만약에 꼭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면 지금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10-3396-4567입니다. 010-3396-4567로 질문을 해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내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는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하면 1분 이상 더 쓰시지 말고 5분 신청받겠습니다. 1분 이상 하면 그대로 저는 고함 지릅니다.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성함 대고요. 그냥 육성으로 하세요. 마이크가 지금 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1분 동안 1분 하세요. 일로 나와서 하세요. 1분 이상 더 하시고. 가만히. 나가서 하세요. 예, 꺼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극을 들고 사회보다가 감옥 가서 1년 7일간 살아온 소설입니다. 제가 그에 참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기서 기리된 이런 사안들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다 앞장서 있었는데 문재인 결과가 만나는 수도 오늘도 전부 가만히 있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십니까. 6634 후보공지의 명예회장 시구입니다. 제가 이미 오늘 장군단 안보 토론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아주 열망이 되는 이야기를 이미 전파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으로 해서 바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장군단 후 안보 토론회에 관한 오늘 국민들의 시선이 전쟁 비밀관 안보 대토론회에 집중되고, 그것은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 주사가 정부는 굴욕적인 평화를 구호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핑계 삼아 거침없이 전쟁 동력을 배치해주고 아군의 감시 기능을 막고 있으며, 또한 주요 부대 배치이 후방으로 전환 배치는 국방 안보 폐쇄를 거물고 있기 때문에 와해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아니면 한간의 우려처럼 대통령은 극혐이고 주사파 실세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적화 통일로 기하고 있는 것인가 심각한 우려의 심정을 국민들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보의 열분이 재앙 부리에는 정권의 희생가 되어 안보 대토론회를 비난하여 평화를 깨뜨리고 현역 후배들을 선동하고 일발하고 나서니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안보 대토론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의 영웅 나타나고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안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런데 오늘의 결과가 어느 시민단체 집회처럼 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정도에 머문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와 같이 주사파 정권은 콧방이 한 번 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때문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안보연합단을 구성하여서 앞에 우리 김진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우리 안보 역량을 조합할 수 있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안보연합단을 창설하여 우리 전체의 안보 역량을 직결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우리 장경순 의장님 이제 나오셔서 장경순 의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길게 하시지 마십시오. 네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농정지시라고 있습니다. 농사하고 정치는 때를 알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내가 2002년 4월 9일 날부터 자유수호 국민운동 총재를 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해가지고 올바른 답변을 못하면 거기다 대한 적응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가치의 고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국가안보입니다. 경제고 사회가치의 고향은 어디까지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지만은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북은 핵을 가지고 있죠. 화생방북이는 세계 4위입니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해가지고 128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63만에서 50만으로 줄였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말이요.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현재 김신조 이하 33명이 박 대통령 세하겠다는 그 특수부대가 8만에서 20만으로 늘려놨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청이다 700만이죠. 붉은 청년 근위대가 200만이죠. 우리는 뭘로 해가지고 그걸 합니까? 나는 1970년에 미군이 빠져나가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미국 상하 양원을 전부 설득해가지고 절대 한국에서는
병력을 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서명운동 오는데 아무리 해도 1000만 명이 되지를 않아서 내가 고향에 가가지고 5만 명을 배워서 2천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정인 그때 사무총장도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공개 질의를 하는데 공개 질의는 오늘 나온 사람을 추측으로 오고 안보에 대해서 추가한다면은 김희상 장군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공개 질의서를 내가지고 거기다 대한 답변을 적절히 못하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석복 장군님 나오세요. 이석복 장군님. 이석복 장군님 나오세요. 이석복 장군님. 일로 나오세요. 예. 아이고, 짧게. 예. 예비역 육군소장 이석봉입니다.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주선해 주신 분들과 발표하신 분들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안보 태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소위 최고 안보 전문가 단체인 성회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군에는 미국 카터 정부 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 배시 대장이나 싱글러브 소장 같은 장성은 없느냐? 최근 경찰 수뇌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한 저항한 홍성환 경감 같은 군인은 없느냐? 심지어 해공군 출신들도 육군이 무너지는 모습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저항하는 육군 장군은 없는가? 라는 애타는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저희가 이런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국민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의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국방 허물기에 대한 대안은 국가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정부가 바로잡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임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정 뒷받침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1907년 서상동 등이 주도해서 대구에서 촉발된 국채 보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들은 폐물을 내놓고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그 돈을 헌금했던 것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 예비역들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선 절대절명의 시기인 앞으로 1년간 우리 예비역들이 매월 우리 연금의 1%씩 헌금해서 오늘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 가자고 제의하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충성! 자,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5분 해서 5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못하신 분은 010-3396-4567로 문자 메시지를 주세요. 저희들이 깊이 이게 질문하고 이 자리에서 적답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깊은 그 진실된 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문은 이것으로서 전부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사에 동의하고 참여해 주신 예비역 장성들의 의지를 담는 결의문을 납득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